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핵산치료제연구센터에 재직 중인 용석범이고, 오늘 제가 이 웨비나를 통해서 강연할 내용은 이제 지리나노 입자 기반의 mRNA 백신과 이제 치료제에 관련된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 컨텐츠는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을 통해서 지리나노 입자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최근에 지리나노 입자에 관련된 연구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파트 1과 2를 통해서 이제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연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 파트 1 같은 경우는 특정 세포종을 표적으로 이제 mRNA 전달을 하기 위한 신규의 이온화 지질 나노 입자에 관련된 얘기.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의 지르나노 입자를 개발함으로써 mRNA 백신의 그 기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한 연구 내용입니다. 여기서 인트로덕션을 통해 지르나노 입자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우선 지리나노 입자를 mRNA 백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에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었죠. 그래서 이 mRNA 백신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주요한 연구를 하신 이제 카탈린 카리코 박사님과 드로아이즈만 교수님 이 이제 mRNA 백신 관련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mRNA 백신 안에서 지리나노 입자 부분을 주요하게 연구를 하셨던 분은 이제 피에터 큘리스 교수님인데 이제 이분의 공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리나노 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약물로서 쓰이게 될 RNA 카고가 존재하고 그 외에 보통은 네 종의 지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지질이라고 하는 아이오나이즈버 케타이오닉 리피드와 우리 콜레스테롤, 헬퍼 리피드, 그리고 패길레이션이 된 팩 지질 요렇게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세포 내에서 RNA 카고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게 이제 이온화 지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온화 지질 같은 경우는 피지올로지한 환경에서는 특정한 차질을 띠고 있지 않다가 세포 내부와 같은 약산성의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케타이오닉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케타이오닉한 성질 때문에 엔도좀 이스케이프 같은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일으키고 그를 통해 이제 세포 내로 RNA 카고를 전달할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온화 지질로는 이제 MC3와 SM102, ALC032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mRNA 백신 때 코비드 19 팬데믹 때 맞았던 파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에 각각 이제 ALC032와 SM102 이 지질들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리나노 입자의 연구 동향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0년에서 22년 전과 후로 이 지리나노 입자에 관련된 연구 동향이 조금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2020년 이전에는 보통 이제 신규의 이온화 지질 구조를 발굴하고 RNA 약물의 세포 내 전달 효율 그 자체를 높이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후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세포 내 RNA 전달 효율뿐 아니라 어떤 생체 내에서 이 진나노 입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러한 연구 중에는 진나노 입자의 이제 면역원성을 조절함으로써 치료제나 mRNA 백신에 조금 더 적합한 특성을 갖는 지진나노 입자를 개발한 연구들이 이제 수행이 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mRNA 치료제의 개념에서 지진나노 입자를 개발할 때 특정 병변 부위 또는 질환 조직이나 세포로 피적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특성을 갖는 지진나노 입자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지리나노 입자들이 이제 mRNA 백신과 mRNA 치료제 각각의 특성에 알맞게 좀 더 개선이 되어지고 좀 더 차세대 형태를 갖도록 개발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면역성을 갖게끔 지리나노 입자를 개발함으로써 어떤 항원에 대한 적응 면역 반응이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mRNA 치료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면역원성을 띠게 함으로써 어떤 반복 투여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적합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질환 조직이나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전달 또한 이 mRNA 치료제 쪽에서는 주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파트 같은 경우는 앞서서 mRNA 치료제가 가져야 할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특정 세포종을 표적으로 하는 mRNA 전달이 가능하게끔 이제 신규의 이온화질 나노 입자들을 개발한 연구 내용이고, 이 연구 이전에도 이제 기존의 다른 연구들이 지진나노 입자를 통해 mRNA를 이제 간이 아닌 다른 장기로 이제 전달하고자 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되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진나노 입자의 표면 전하를 크게 양전하나 음전하를 띠게끔 함으로써 이제 간이 아니라 비장이나 폐로 mRNA 전달이 우선적으로 일어나도록 한 연구가 이제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게재가 되었었고,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진나노 입자의 표면에 특정 표적 라이간드를 부착함으로써 이제 여기서는 뼈라는 조직에 좀 더 mRNA 전달이 향상이 되도록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진나노 입자의 표면 전하나 표적 라이간드를 부착하는 것 이외에 굉장히 최근에는 이온화 지질의 구조 그 자체를 이용한 표적 전달 전략이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지질의 구조상 파이페라진 스트럭처를 이제 포함시키게 되면 이 지질을 포함한 지진 나노 입자가 그 다양한 면역 세포 종의 mRNA를 좀 더 잘 전달시킬 수 있다는 게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보고가 되었었고, 우측 상단과 같이 이온화 지질의 구조상 이제 빨간 박스 부분에 있는 원자가 나이트로젠인지 아니면 옥시즌인지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이 지질을 포함한 지진나노 입자 표면에 달라붙는 그 혈중 단백질 구성 성분을 변화시킴으로써 간이나 폐로 좀 더 우선적인 mRNA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PNAS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연구들을 이제 보았을 때 아마도 저는 그 이온화 지질의 구조만을 이용한 조금 더 특정 세포종에 대한 표적 mRNA 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제 제가 해외 포스닥을 했던 연구실에서 그 1세대로 개발이 되어진 지질 6번과 8번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지질 두 가지의 구조상 헤드와 링커, 테일 스트럭처, 꼬리 부분 중에 이제 꼬리 스트럭처만을 이제 신규로 제작을 해서 총 8개의 신규 이온화 지질들을 제작을 했고, 왼쪽에 있는 5개의 지질 같은 경우는 이제 6번, 16번, 18번, 20번, 22번 같은 경우는 하이드록시라민 링커라고 하는 공통적인 링커 구조를 갖고 있지만 테일 스트럭처는 모두 다른 구조를 갖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5개의 지질도 에타노라민 링커라고 하는 링커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꼬리 구조를 모두 다르게 갖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6번과 8번 같은 경우는 링커는 다르지만 꼬리 구조는 같은 이제 페어를 이루도록 하였고, 16번과 17번도 마찬가지로 페어, 그리고 18번과 19번도 페어를 이루도록 이런 식의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총 10개의 이온화 지질들을 가지고 우선 루시퍼레이즈라고 하는 발광 단백질을 발현하는 mRNA와 함께 지질 나노 입자 형태로 제작을 하고 그것들의 특성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지질 나노 입자가 이제 다 100나노미터 이하의 크기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RNA 봉입률 또한 모두 70% 이상의 고효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 입자들을 이제 3가지 세포주에 이제 인비트로상에서 처리를 하고 mRNA 전달 효율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지진 나노 입자들과 비교해서 2개의 지진 나노 입자가 조금은 낮은 mRNA 전달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지질 나노 입자에 들어있는 그 이온화 지질의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해보면 둘 다 하이드록시라민 링커와 브랜치드 에스테르 테일, 그러니까 가지치는 형태의 그 생분해성이 높은 꼬리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결과를 보고 아마도 하이드록시라민 링커와 이 브랜치드 에스테르 테일 간의 조합이 이러한 그 mRNA 전달에 악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었고, 이 두 가지의 질 나노 입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나노 입자들을 이제 마우스의 꼬리 정맥으로 주입하고 6시간과 24시간 뒤에 주요 장기로 전달된 mRNA의 발현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을 때, 다른 지리나노 입자들과 비교해서 2개의 지리나노 입자가 조금은 다른 장기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리나노 입자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장과 폐로 상대적으로 높은 mRNA 전달 효과를 보이는 반면에 지리나노 입자 23번은 간에 가장 높은 mRNA 전달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진나노 입자 간의 장기 분포의 차이가 그럼 그 지진나노 입자의 크기나 어떤 표면 전하에 의해 그 유도된 것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상관관계 그래프를 그려보았고 이제 큰 연관성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이 지진나노 입자 간의 장기 분포 차이가 나타난 것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탐구를 하고자 문헌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2016년에 게재된 한 편의 논문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이제 참고를 해보면 그 비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전달이 되어지는 지질나노 입자 같은 경우 그 비장에 있는 세포 중에서도 수지상 세포, 그러니까 덴드라이틱 셀에 대한 트로피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논문 결과를 보고 아마도 저희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로 지질나노 입자가 어떤 특정 세포종에 대한 트로피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분포의 차이가 나타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엠첼이라고 하는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는 mRNA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 mRNA가 포접된 각각의 지진나노 입자들을 마우스의 꼬리 정맥으로 주입한 후 6시간 뒤에 각 장기에 있는 세포들의 그 전달된, 그 발현된 엠첼이 형광 단백질 정도를 그 유세포 분석기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비장과 그 폐로 상대적으로 높은 mRNA 전달 효과를 보였던 지질나노 입자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장기 모두에 그 CD11B를 과발현하는 대직세포에서 좀 더 높은 mRNA 전달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반대로 이 지질나노 입자 2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간세포 중에서도 헤파토사이트에 더 높은 mRNA 전달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아마도 지진나노 입자 16번이 비장과 폐로 더 잘 전달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아마도 이 CD11B 과발현 대직세포에 대한 트로피즘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 지진나노 입자들을 이용해서 종양 표적 전달 효과를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레셔넬로는 종양 환경에는 보통 현재 다양한 종류의 면역 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양 환경 면역 세포 중에는 마찬가지로 CD11B를 과발현하는 대직 세포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진나노 입자 16번이 아마도 그 mRNA를 종양 쪽으로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실험적으로 증명하고자 B16F10 멜라노마 캔서셀이 심어진 마우스 동물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제 그 꼬리 정맥으로 지진나노 입자들을 주입하고 6시간 뒤에 종양으로 전달된 mRNA 정도를 비교 분석했을 때 B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진나노 입자 16번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양으로의 mRNA 전달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양으로 전달된 mRNA 정도와 간으로 전달된 mRNA 정도의 비율을 다시 한번 계산을 했을 때도 지진나노 입자 16번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진나노 입자들에 의한 어떤 생체 독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마우스 꼬리 정맥으로 지진나노 입자들을 주입하고 24시간 뒤에 이제 혈중 내에 있는 다양한 독성 지표들을 비교 분석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군과 비교해서 크게 이제 독성 지표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온화 지질의 구조만을 이용해서 특정 세포에 대한 표적 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이제 8개 신규 이온화 지질들을 제작 그리고 인비트로와 인비보상에서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지리나노 입자 16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CD11B를 과발현하는 대직 세포에 대한 트로피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발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대직 세포에 대한 트로피즘을 갖는 지질을 여기서 발굴했지만 아마도 대직세포가 아닌 다른 종류의 세포에 대한 트로피즘을 갖는 지질들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파트 1이고 네,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앞선 그 파트 1에서는 mRNA 치료제에 적합한 형태의 지진나노 입자를 개발하는 연구였다면 이제 파트 2에서는 mRNA 백신에 좀 더 적합한 형태의 지진나노 입자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크로바이옴 그 대사물을 지진나노 입자에 결합해서
좀 더 면역원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사용을 했고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고 얼마 뒤에 이제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이제 제 연구와 어느 정도는 목적성이 비슷한 그 논문이 한 편이 게재가 되었는데, 이제 톨라이 리셉터에 대한 어고니스트를 결합한 지질나노입자에 포함할 경우 mRNA 백신으로서 사용했을 때 그 항원 특이적인 T세포 반응과 항체 반응이 상당히 향상이 된다라는 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톨라이 리셉터 어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면역 향상을 시키는데 많이 쓰는 라이간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사용해 보고자 시도를 했고, 이제 문헌 조사를 여러 가지 하던 중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사물이 그 적응 면역에 그 어쩌번트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논문에 근거를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대사물을 이제 지질나노 입자에 결합을 시켜서 한번 mRNA 백신의 효과를 향상시켜 보자라는 가설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대사물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점이 인네이트 이뮤는 어느 정도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세포나 B세포의 메타볼리즘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제 적응 면역 효과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 마이크로바이옴 대사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아세틱 애시드와 프로피오닉 애시드 그리고 뷰티릭 애시드인데, 요 세 가지 중에서도 이제 프로피오닉 애시드와 보통 뷰티릭 애시드가 좀 더 면역 향상 효과가 명확하게 그 나타나는 그 대사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이제 콜레스테릴 프로피오네이트과 이제 콜레스테릴 뷰티레이트를 지리나노 입자에 일정 부분 포함시켜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율의 지리나노 입자들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프로피오네이트 같은 경우는 짧게 콜P라고 부를 거고, 콜레스테롤 뷰티레이트 같은 경우는 콜B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P가 지리나노 입자에 원래 포함되어져 있는 콜레스테롤 전체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게끔 해서 P1, P2, P3 LNP를 제작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B1, B2, B3 LNP를 이제 콜레스테롤 뷰티레이트이 포함되도록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P3와 B3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나노 입자에 원래 포함되어져 있는 콜레스테롤의 100%가 이 콜P 또는 콜B로 치환이 된 형태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리나노 입자들의 우선 특성을 분석을 했을 때 이제 P3와 B3 LNP가 상대적으로 이제 큰 크기를 보이고, 그리고 RNA 봉입률도 많이 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리나노 입자들을 가지고 세포주와 이제 동물 모델에서 주입하고 이제 mRNA 발현 정도를 비교 분석했는데, 앞서서 RNA 봉입률 실험과 그 일관성 있게 이 P3와 B3 LNP가 주입된 군에서는 한 10배 정도, 다른 지질 나노 입자군과 비교해서 10배 정도 낮은 mRNA 전달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질 나노 입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우선은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서 면역 반응을 이제 비교 분석했고요. 와일드 타입 마우스의 이제 뒷다리 근육으로 이 지질 나노 입자들을 주입한 후 이제 하루 뒤와 7일 뒤에 이제 림프 조직으로 유입된 그 면역 세포들의 형질을 이제 비교 분석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OVA라고 하는 오브알부민을 발현하는 mRNA를 모델로서 사용을 했고, 우선 7일차에 림프노드의 크기를 이제 비교해 보면 C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LNP나 다른 지디나노 입자와 비교해서 B1 LNP가 주입된 군에서 굉장히 많이 이 림프노드의 크기가 커져 있다는 점이 저희가 눈에 띄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D와 E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림프 조직으로 유입된 그 면역세포, 그 중에서도 덴드라이틱 셀의 성숙도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모노사이트의 유입률이 높아졌다는 것도 이제 B1 LNP가 주입된 군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7일차 때, 주입하고 7일차 때 림프노드 조직으로 이제 유입된 폴리큘러 헬퍼 T셀과 절미난 센터 B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세포가 보통 적응 면역 형성, 그러니까 항원에 대한 적응 면역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세포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세포 모두 이제 B1 LNP가 주입된 군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지진나노 입자들에 의해 실제로 항원 특이적인 그 적응 면역이 향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OVA mRNA가 포접된 지진나노 입자들을 0일차와 21일차 때 각각 프라임과 부스팅 인젝션을 하고 35일차에 그 항원에 대한 항체나 그리고
항원 특이적인 T세포 반응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B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LNP나 다른 군과 비교해서 B1 LNP를 통해서 이렇게 2차 접종까지 마친 쥐의 경우 그 혈중 내 그 OVA 항원에 대한 항체를 한 5배 정도 더 높게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 항원에 대한 특이적인 반응을 띠는 그 T세포도 그 B1 LNP가 인젝션 된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면역 향상 효과가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OVA 항원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항원에서도 일관적이게 나타나는 효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코비드-19 스파이크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LNP와 비교해서 이제 B1 LNP를 통해서 스파이크 mRNA가 전달된 군에서는 이제 스파이크 항원 특이적인 항체 반응과 T세포 반응 모두 약 4배에서 2배 이상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지진나노 입자들의 항암 백신 효과 또한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OVA 항원을 발현하는 B16F10 멜라노마 캔서셀을 이용해서 동물 모델을 구축을 했고, 거기다가 이 지진나노 입자들을 이제 2회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종양의 어떤 성장 곡선을 이제 비교 분석했을 때 컨트롤군이나 이제 컨트롤 LNP가 주입된 군과 비교해서 B1 LNP가 주입된 군에서 상대적으로 더 종양 성장이 많이 억제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종양으로 유입된 이 사이토톡식 T셀의 형질을 비교 분석했을 때도 그 OVA 항원 특이적인 그 사이토톡식 T셀의 비율이 B1 LNP가 주입된 군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게 존재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사물이 적응 면역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존 논문에 근거해서 이것들을 지질나무 잎자에 결합하고 그로 인해 mRNA 백신의 면역원성을 향상시키고자 시도를 한 연구였고, 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항원과 뭐 그 다양한 이온화 지질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을 때 실제로 이 뷰티레이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대사물이 결합된 지질나무 입자가 더 높은 그 항원 특이적인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